공공요금, 고공행진,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주제입니다.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아요. 지난해부터 급등한 물가가 올해도 서민의 삶을 팍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난방비를 보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거든요. 정말 깜짝 네, 놀랐습니다. 저도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봤는데요. 일단 연말이랑 비교해 봤을 때 한 1.5배가 오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다면 겨울을 엄청나게 따뜻하게 지내느냐? 뭐 그렇진 아니죠. 저도 않았습니다. 예, 아닙니다. 두꺼운 이불도 좀 덮고요. 뭐 그랬는데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라고 했는데 뭐 저만 아우성인 게 아니고요. 주변에서 맞아요. 다들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게 체감이 더 크게 와닿기 때문에 정말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게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이런 말이 네. 있더라고요. 2월에는 1월보다 난방비가 더 나온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요. 일단 서민 고통 가중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추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떤 개인분이 언론에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정말 아껴 쓰고 썼는데 가스비 난방비 관련해서만 30만 원이 나왔다. 이게 전달보다 2배가 나온 거다. 그런데 내가 이 달을 어떻게 났는지 아냐. 집에서 일단 파카를 입고 지내셨다는 거예요. 어머. 좀 오른다고 하니까 원래 또 이 그쵸. 전쟁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맞아요. 전쟁 때문에 이런 물자 비용이 상당히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으니까 아끼시고 그리고 이분이 여자분이셨는데 남편분은 목욕도 하루에 한 번 하던 걸 한 2, 3일에 한 번으로 어떡해. 뜨거운 네. 물을 좀 덜 쓰신 거예요. 그랬는데도 2배 올랐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되묻고 계시고요. 진짜 문제는 목욕탕 운영하시는 정말 분들 큰일이죠. 예, 굉장히 큰 타격이 있는데 한 업주 같은 분은 7개의 목욕탕을 운영하신대요. 근데 원래 내던 돈도 적진 않았어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한 1,800만 원 정도가 나왔었는데 일단 1,800만 원이 최근에 나온 돈이고요. 그 전에는 한 1,500만 원 정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300만 원이 갑자기 오르니까 이거는 그냥 내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그런데 이분이 더 억울한 거는 시설 투자를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이 어떤 에너지 절감 전기 보일러 이런 것도 새로 장착하고 그러니까 그 비용도 많이 들어서 그렇죠. 이제는 전기세 좀 덜 내겠지. 가스 요금 줄겠지라고 하던 찰나에 한 3, 400만 원이 더 나오니까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냐. 특히나 코로나 때는 목욕탕 많이들 안 그렇죠. 가셨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사업 좀 나아질까라고 하는 찰나에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던 가스비 폭탄.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이야기하고요. 또 24시간 찜질방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게 계속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게요. 그래서 이 요금을 올리는 게 또 구청이랑 협의가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이대로는 그냥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요금 인상이 정말 절실하고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그 부담도 이 목욕탕 이용하시는 분들, 찜질방 그렇겠죠. 이용하시는 분들께 고스란히 또 전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스비뿐만 아니고 또 전기료도 인상된다라고 하니까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습니다. 전기세는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화훼농가한테 직격탄이 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훼농가에서는 뭐 전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육생물 같은 걸 키우기 위해서는 한 20도 정도의 온도가 꾸준히 유지가 돼야 된대요. 근데 그럴 때 전기 끌어다 쓰시고요. 또 농업용 면세유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면세유 가격도 상당히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우스 난방을 하는데 종전에 들어갔던 비용보다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대규모 화훼 농장 운영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사업상 타격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즘 또 딸기철이잖아요. 그렇죠. 딸기도 하우스 딸기 요즘 많이 드시는데 한 20도로 꾸준히 7도 이상으로 온도를 유지해 줘야 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라고 해서 이게 그렇다면 올 초만 이 위기를 넘기면은 어느 정도 낮아질 것이냐.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다는 건 아니죠. 워낙에 어떤 세계적인 정세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 임금 인상 폭을 좀 눌러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반영하면 인상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앞으로도 이 부담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가장 사실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시기가 뭔가 국제 정세가 이렇게 위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만 조금 어떻게 버티면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은 버티겠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위로 올라갈 것만 지금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런 난방비라든지 전기료에 직격탄을 맞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까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 같은 경우에 사실 서민들의 삶에 뭔가 직격탄이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공공요금, 전기세, 가스 안 쓰고 사실 수 있는 분은 그렇죠. 없잖아요. 누구나 쓰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1,000원에서 2,000원 올랐을 때 그 부담이 저소득층이 받는 타격 다르고 또 고소득층이 받는 타격이 달라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의문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공공요금 인상 때문에 좀 중소기업들도 타격이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이런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요. 일단 기계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전기를 상당히 많이 산업용 전기로 많이 일반 가정용 전기보다는 가격이 절감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승폭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해서 이걸 그렇다면 우리가 수지를 맞추려면 가격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근데 물건값이 오르면 또 소비가 저감이 되잖아요. 그렇죠.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상당히 고충을 많이 토로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이제 막 코로나에서 벗어난 여러 업종들, 지금까지 뭐 찜질방 말씀드렸고 목욕탕 말씀드렸는데 헬스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기도 샤워 시설 같은 거 하고 전기가 많이 들어가고 또 어떤 운동기구를 사용하는데도 많은 전기가 소비가 되는 그런 공간들의 업주들의 고충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정부 질문에서 난방비 폭등을 두고 여야가 굉장히 좀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 이제 남탓만 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대정부 질문이 최근에 있었어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날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공방이 많이 오갔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실 가스공사 등에서 이 요금 인상을 끊임없이 전 정부에 요구를 했는데 계속 좀 묵살이 됐다. 이 부분은 사실 너무 포퓰리즘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그런 어떤 결과를 도출했던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난방비 폭탄이 바로 그 결과 때문에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 현실화됐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국제적인 정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상당히 또 됐는데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3월에 출범하고 바로 그 직후에 치러진 지방선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또한 선거를 의식해가지고 안 올린 거 아니냐 이렇게 공방을 또 주고받았고 또 이 가스비 전기세 급등과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게 탈원전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펴니까 원전 시설도 새로 가동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고스란히 어떤 비용 부담으로 연결된 거 아니겠느냐 이런 반박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또 지금의 야당 측은 아니다. 탈원전 정책을 견지는 했지만 실제로 원전 가동률로 인해서 30%더 많은 에너지가 축출되기도 했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기계적으로 가스비가 급등했다는 건 정치적인 공세다. 이러면서 사실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어느 누구의 일방적인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다 복합적인 원인이 이번 가스비 급등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또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요, 이 한덕수 총리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확대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경제통이죠. 그러니까 이제 야당 의원들 특히 질문이 좀 집중됐습니다. 이거 추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라도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추경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했고요. 다른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뭐 임금을 그러니까 그 요금을 인상한 전례는 있어도 뭐 추경까지 편성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이 경제 구조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갖고 오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렇다면 최소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그날 많이 나왔는데 일단 저소득층, 취약계층, 그리고 이런 난방비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부에서 지원책을 마련해 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 해결이 일단락이 된 측면이 있어서 그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에서 해결을 했다. 해결책을 내놨다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또
서민들을 슬프게 할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지금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맞춰서 이제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이 탑승 거리가 10km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 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하던데요. 네, 거리 비례제 요금제를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지하철은 이제 환승 구간이 좀 넓어지거나 오래 탑승을 하게 되면 좀 추가 비용이 붙게 되잖아요. 근데 버스는 지금까지 그렇진 그렇진 않았습니다. 한번 일정액을 딱 내고 타면 가까이 가든 멀리 가든 큰 어떤 차이는 없었는데 이 부분을 손질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누적 적자가 상당히 많고 또 가스비만 오른 게 아니라 기름값도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무래도 이런 교통 이용자들에게 전가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낸 대책인데요. 일단 요금제 변경 계획을 시의회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 의회에서는 이제 앞으로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이미 만들어진 교통체계가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되는 동안 한 번도 손질은 없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번 좀 어떤 계기를 마련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지금은 한 번 결제를 하면 쭉 가게 되지만 거리 비례제가 적용이 되면요. 간선 버스나 지선 버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10km까지는 동일합니다. 근데 10km를 넘어가게 되면 10에서 30km 구간 사이에는 5km마다 150원이 추가로 붙게 돼요. 그리고 30km를 초과하게 되면 150원의 요금이 또 추가로 붙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강남권에서 강북으로, 강북에서 강남권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요금이 붙는 게 좀 불가피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광역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0에서 60km 구간은 5km마다 150원이 또 추가로 붙게 되고 60km를 초과하게 되면 150원이 또 추가로 더 붙게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이게 매일매일 출퇴근하시는 거는 차량을 가지고 나오셔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데 기름값 때문에 그걸 좀 아끼고 또 빨리빨리 가시기 위해서 오히려 안 막힐 수 있으니까 지하철이나 버스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도 또 부담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마을버스는 원래 운행 기간이 좀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에는 이런 차등제를 도입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요. 일단 인상폭을 좀 도입하는 것을 지금 고민 중인데요. 일단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같은 경우에도 지하철까지도 이런 비례 운임제에 따라서 더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지자체별로 방안을 마련 중인 상황인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버스 요금 동결과 함께 난방비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정부 입장과 다른 뭐 서울 지자체와는 약간 결이 다른 입장인 것 그러네요. 같아요. 사실 경기도도 처한 환경이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김동연 경기지사가 도정 연설을 통해서 이 의지를 좀 확고했습니다. 민생 생계비 부담 완화하는 것을 우리 도정의 목표로 1차적으로 삼겠다라고 밝힌 거예요. 그래서 난방비 지원책 하겠다. 특히 저소득층, 사회 취약계층에게는 난방비 지원을 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짜여진 예산으로 좀 부족하다면 뭐 추가 경정 예산 등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런 어떤 난방으로 인한 편차를 좀 메워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공식화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경기도는 이미 200억 규모의 이런 예비비,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해서 취약계층 난방비 1, 2월 달에 지원을 완료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버스 요금 누적 적자가 상당히 커서 이것 좀 비례로 거리 구간에 따라서 인상을 하기로 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버스 요금을 오히려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물가 상승이 전방위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즉각적으로 이 경기도민에게 어떤 비용 전가를 시키게 되면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버스 요금만 오르는 게 아니라 지하철 요금만 오르는 게 아니라 여러 생활비가 다 오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아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동안 거의 손질을 못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비교적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요.
한 2019년에 교통카드 기준으로 1,250원에서 1,450원으로 버스 요금이 인상된 바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여파로 지금 당장 또 버스 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산정이 된 것 같은데요. 만약 이렇게 되고 서울시는 올리고 경기도는 동결을 하게 되면 오히려 경기도권의 버스 이용 비용이 서울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 상향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구에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대구에서 전격 시행이 되나 봐요. 그렇습니다. 도시철도 버스의 노인 무임 승차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제기됐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보통 지하철은 노인분들이 공짜로 그렇죠.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냐면요. 도시철도가 다니지 않는 그 외곽 지역 노인분들은 아니 서울에 사는 아니면 부산, 대구 등 이 역세권에 사는 노인들은 이 혜택을 누리지만 그렇죠. 우리는 전혀 누리질 못하고 있다. 이거 차별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사실 계속 돼 왔었어요. 그래서 대구시에서 내놓은 묘책은 그렇다면 이런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요금 어떤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할인을 받는 노인 이 나이를 좀 올리고 대신 버스를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노인 계층을 좀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면 또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버스 요금 무료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뭐 65세 이상으로 일괄적으로 뭐 할지 아니면 먼저 75세 이상, 뭐 70세, 65세 이렇게 점점 내려오면서 확대를 할지 이 방안을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게 도시철도에 어떤 특혜를 받던 노인층이 좀 줄어들고 대신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게 되면 이 비용은 사실 비슷할 것이다라고 추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통 특혜를 얻는 계층에 대한 불만도 이런 식으로 좀 해소하고자 해서 대구시에서 사실 첫 뭐 방아쇠를 당겼다 이런 좀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구시에서 도시철도 시내버스 노인 무임승차를 전격 시행할 예정이다라는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 배경을 조금 보면요. 사실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현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가 예년부터 좀 들려왔거든요. 어떨까요? 이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그 액수가 정말 천문학적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더라고요.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 최근 5년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간 연평균 순손실액이 1조 원이 넘습니다. 네, 1조 3,427억인데요. 이 중에 무임승차 인원으로 인한 그 손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으면 이게 적자가 메워지는 건데 그 적자 금액이 5,5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비용을 좀 부담시키거나 아니면 이 혜택을 받는 층을 좀 좁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도요.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30%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나왔고요.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대전 마찬가지로 계속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게 또 왜 그러느냐. 무임승차 제도를 처음 우리나라에서 도입했던 때가 84년이에요. 노인분들에게 어떤 특혜를 좀 드려야겠다. 평생 어쨌든 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기여하신 분들에게 최소한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는 비용을 안 받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이 84년도에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6%가 채 안 됐었습니다. 5.9%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65세 이상 인구가요. 2025년도로 추정을 해보면 전체 인구의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 기준도 65세가 아니라 더 뒤로 좀 늦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실제로 65세는 노인이란 느낌을 잘 못 받기도 맞아요. 하죠. 주변에서 좀 뵈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84년도의 상황과 지금 2023년도의 상황은 너무 천차만별이어가지고 그때 나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게 맞느냐. 더더군다나 이런 적자폭이 상당히 해결되지도 않고 누적되고 계속되고 있는데 뭔가 특단의 조치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이 좀 맥락에서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해서 손실지원법 처리 후에 논의하자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이게 서울이 항상 좀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이거 올려야 된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한번 내라. 어떤 예산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처가 재정부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조 요청을 꾸준히 했습니다. 근데 기획재정부 입장은요, 달라진 게 없어요. 서울시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울시에서는 이 누적 적자 폭을 우리가 메울 수도 없다. 어떤 시 세금으로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지원해주고 싶어도 이거 근거 법령도 없고 이게 지자체의 자유 관할인데 서울시 해주면 또 다른 뭐 대구도 해줘야 되고 부산도 해줘야 되고 이 방도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해결책이 사실 좀 모색되지 않고 계속 평행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기획재정부에서 근거 법령 없다라고 하는데 손실지원법이라고 법을 만들자. 지금 이런 일단 교통수단과 관련해서 적자폭이 해결되고 있지 않은데 손실을 메워줄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잘 해결을 하고 그 다음부터 뭐 기획재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어떤 예산을 지원하든지 그 방법을 좀 모색해 나가자라고 해서 지금 손실지원법 처리 후에 한번 이 문제를 다시 해결해 보자라는 또 제3의 방안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네, 지금 뭐 난방비라든지 전기비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공공 그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까지 다 모든 게 오른다라는 좀 이야기 짚어보고 있는데요. 정말 월급만 빼고 다 오르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가 그래도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정말 생각하시나요? 미세하게 정책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적자 폭이 너무 크다라고 했을 때 일괄적으로 뭐 65세를 70세로 늘린다거나 하면 당장에 나오는 얘기가 나는 정말 이 어떤 혜택을 입지 않으면 대중교통 이용하기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하는 취약계층 분들이 그렇죠.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임금 체계 같은 것도 같이 분석을 해가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게 정말 필요한 부분 아니냐. 그래서 대구 같은 사례에서도 지하철, 도시철도 이용하시는 분들,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 왜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나는 도시철도 평생 거의 이용할 일도 없는데 나는 왜 이 혜택을 못 보냐라고 하는 목소리를 모아서 좀 정책을 설계를 바꾸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례를 좀 따라서 필요한 곳에 적절히 예산이 새는 일 없이 잘 집행이 되기를 바라봅니다.